사실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도 누군가는 먹을 걸 대줘야 되고 누군가는 숙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능하거든요. 진짜 이걸 만약에 내가 숙식을 오로지 혼자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상황에 몰리면 뭐라도 하긴 합니다. 일단.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리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있습니다. 수요일의 시사특공대, 진정한 어른이 되는 시간 혹은 되려고 노력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특공대 특허 출원 독점 코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멘. 오늘의 사연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2살 된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워낙 총명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기특하게도 항상 부모님 기대를 만족시켜줬습니다. 명문대에도 한 번에 붙고 석사학위까지 받고 보란 듯이 대기업에 취직도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날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더니 선배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동생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잘했고 또 뭐 실패를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었던 사업은 망하고 다행히 금전적 손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심적 충격이 많이 컸나 봅니다. 그 일 때문에 4년 사귀었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그게 벌써 5년 전 일인데 동생은 5년째 집 밖으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린 거죠. 친정집이 지금 저희 집하고 같은 아파트라서 친정집에 자주 들르는데 누나인 저조차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동생이 방에 들어가 버려요. 부모님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부모님이 떠나시면 저 동생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제가 밤을 꼬박 샌 적도 많습니다. 그래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가자, 상담을 받게 하자 부모님께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아유 제가 말을 듣겠니, 그냥 건드리지 말자 하시고 맙니다. 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뭐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형 외톨이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고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고 지금 여기 이 김은아 씨 사연 주신 분 동생분 같은 경우는 계기가 있네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사업 실패 이후 이제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김은아 씨는 병원에 한번 데려가가지고 상담해봐야겠다고 마음을 굳히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사연입니다. 아주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운 그리고 실패를 모르고 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갔다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한 동생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된 지 오래됐다. 걱정하는 누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신부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실제 이런 비슷한 예들이 상담이 있거나 뭐 표현들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 머물렀던 성당에 꼭 한 두세 케이스들이 있어서 네. 그분의 부모님들은 성당에 와서 사시죠. 걱정돼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당은 이런 분들을 위한 장소인가? 사실은 이 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안 오고 부모님, 누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성당을 채우고 있고 가장 그 원천적인 이 문제를 지닌 당사자들은 나타나질 않으니까 사실 이 사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 당사자만 오히려 당사자가 사연을 보냈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줄 텐데 당사자를 걱정하는 분의 사연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사자를 얘기해야 되는 건가? 걱정하는 사람의 이 심정을 얘기해야 되는 건가? 끌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집중하는 거 뭐냐 어떻게 끌어낼까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사연을 보낸 분에게 관심을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심정을 드러낸 분은 이 누나기 때문에 네. 누나는 보니까 잘할 때 한편으로 괄수받고 살았을 것 같아. 그렇죠. 다 동생만 예뻐하고 동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애지중지 보물로 키웠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생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누나 입장에서 마음으로부터 그 좀 동생을 버려라 이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부모님들 말이 정확해요. 냅둬라 제가 가겠냐. 냅둬라 부모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냅두는 방법이 저는 이제 그 좀 슬기로울 필요가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바라보는 눈이 제일 싫어요. 아하. 부모하고 자녀는 또 달라요. 형제끼리는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이 집에서는 제일 애주중지 보물처럼 컸는데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을 뭐 다 보이는 건데도 숨기고 싶은 이런 심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동생하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저는 좀 피하더라도 그냥 자꾸 대화하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런 아주 일상만 그냥 유지하면 되고 마음으로부터 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친정집에 갈 때 이미 짐을 그냥 얼굴에 짐을 꽉 싸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표정도 싫은 거예요, 동생은. 근데 일단 마음으로부터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 아들 아니냐. 그리고 형제로서 내가 제일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도 동생도 자기 있는 그대로 인정 못 하는데 나도 지금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 그러니까 이분들도 같이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지만 이미 외톨이에 지진아예요. 그걸 다 인정해야 돼 가족이. 그 외톨이하고 지진아니까 그래 가서 동생을 대할 때는 전혀 좀 무시해가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겁먹고 있을 게 아니라 너 임마 망했어 자식아. 망했어 망한 놈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이 자식 이렇게 오히려 편하게 오히려 편하게 대하면서 막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마음의 짐을 이미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대로 인정해서 좋겠다. 우리 동생 망했다. 에이 불쌍한 자식. 그리고 털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떠냐. 이 가족은 뭔가 좀 신드롬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 아들을 숭배하는 이 가족이네요 다들. 근데 아들 숭배 빨리 버리세요. 아하. 그리고 이미 아들은 망했고요. 지진나예요. 그 현실 인정해 알겠습니다. 그 신부님 말씀의 그 깊은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연 보내신 그러니까 분은 누나인데 이 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생 그 입장에서 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 거하는 분들이 되게 보면 소위 잘 나가고 똑똑하고 한때는 여러 가지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성공의 길로 있던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글로만 봐서는 이분은 그나마 그래도 거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모님하고는 좀 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심각한 단계인지는 아직 이 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나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지났다는 거 보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포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저는 그 우리 신부님의 처방도 좋은 처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만 이분이 아직은 살 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기하기는 좀 이르고 오히려 저는 그 신부님 말씀하신 그런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는 태도는 가져야 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야 되고 이렇게 막 문제아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냥 일상의 어떤 모습처럼 자꾸 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 동생분이 조금 더 밖으로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자존심, 상처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뭐 그 여자친구에 대한 그 배신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사실은 그거를 되찾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냥 뭐 그렇다 해서 막 그냥 뭐 요구하고 강요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가족으로서 그냥 친동생으로서 아니 내가 그렇게 대하라고 그랬지 뭐 내가 뭐라 그러라고 맞아요. 뭐라 그러는 걸 아니 그렇게 대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기 위해서 이제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너무 문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누가 문제였다 그래? 예 그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차이 그 말씀이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은 신부님은 이 현재 망한 상태를 그냥 까놓고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된다. 가족들이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그래야 자연스러워져요. 하지만 그걸 인정 안 하면 부자연스러워진다고. 목사님은 좀 더 따뜻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했고 우리 스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뭐 실제로 참 뭐 종교적인 부분 안에서도 그 이제 뭐 자 이런 가족을 둔 분들이 요 근래에는 의외로 이제 좀 생기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따님이 이러셔가지고 근데 대부분 과정 비슷해요. 사업을 정말 잘했다, 뭐 잘 나가다 갑자기 한번 뭐 사기를 당할거나 패턴이 비슷해요. 한 뒤로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집에 있으면서도 부모님들하고 사는데 부모님이 주무시면 밤에 나와서 이제 먹을 걸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뭐 대충 보통 거의 뭐 절이나 이런 데 와서 이야기할 정도 되면 한 3년 벌써 지난 거예요. 1년 그쵸? 정도 가지고 부모가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와서 고민을 털어놓곤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신 누님이 이제 이걸 보내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 문제에 가장 직면되신 분이 이제 부모님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의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이 문제를 부모님께서 감당하는 순간까지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아마 그럴 것이다. 네, 쉽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들이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오신 경우는 부모님하고 어떤 대화를 이야기를 해서 어떤 선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도 누군가는 먹을 걸 대줘야 되고 누군가는 숙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능하거든요. 진짜 이걸 만약에 내가 숙식을 오로지 혼자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상황에 몰리면 뭐라도 하긴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 그럴 때부터 이건 뭐 그렇게 되면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절에 갈 것 같아. 아유, 왜냐하면 요 스타일이 절에서 살면 최고의 스님이 돼. 사실 저는 이제 정확한 때가 되면 뭔가를 시켜요. 시킨다. 때 되면 정확하게 뭔가를 시키는 루틴을 만듭니다. 나무라도 근데 배워라. 네, 근데 저는 이게 먼저 이제 부모님 이게 그 관계랑 끊는 게 처음엔 자기가 끊지만 나중에는 끊은 걸 자기가 못 넘어서요. 예, 대부분 운전의 외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스스로가 이제 기피를 했지만 나중에는 그 기피가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자기가 그것을 못 벗어나고 있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그 루틴을 누가 다 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부님처럼 이제 그냥 다 그냥 인정하고 딱 열고 가자. 뭐 우리 일상 살아. 너는 그래 살아. 이렇게 쉽게 극경화해서 때 되면 네가 알아 돌아서겠지. 우리는 편하게 살자. 원사님처럼 이제 온기를 줘서 예. 좀 더 뭐- 잘 보살펴주자. 네, 또 근데 이런 이제 의견이 있고. 나는 온기가 없나 봐. 진짜 교수님은 근데 이제 결국은 사실은 부모님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부모님한테 기가 맞습니다. 있다. 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결과 부모님이 이걸 해결하고 싶다 해서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정말 부모님이 본인만 두고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셔서 오로지 홀로 있게 진짜 정말 대신 다 끊고 정말 사실 이제 그게 강하게 저는 하는 어느 분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그걸 권유했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게 없어서 절에 가 계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용달래로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해결됐더라고. 이제 왜냐면- 부모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상태기. 저는 이제 들어가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42살 네.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이제 정신을 힘들어하는 또 하나의 대상이 부모님이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결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누군가가 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마주칠 수가 없어요. 마주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가장 부모님들이 그 공간에 있는 분들이 먼저 여기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진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들었을 때는 아직 그래도 뭐 많은 방법들을 뭐 신부님 방법이든 목사님 방법이든 가는데 저 먼저 이제 저는 사연을 보내신 분은 우리 신부님처럼 마음을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선상까지는 좀 지켜봐 봐야 되고요. 이게 부모님하고 저런 생활을 하게 되면 오래 가요. 저게 굉장히 이제 오래 부모님들이 맞아요. 이걸 결정하기가 정말 쉽진 않거든요. 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외로 많네. 지금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 2개만 올린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2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8733 제 경험담입니다. 저도 은둔형 외톨이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너희 지금 상황을 이해한다. 언젠가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원하는 걸 해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우연히 여러 책도 읽다가 마음을 열고 상담 치료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4년 정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두고 믿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본인이 실제로 이 동굴로 들어가 계셨던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익명으로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 댓글입니다. 저도 사업 실패로 수십억의 빚을 졌습니다. 1년 동안 사람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방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아내가 있어서 아내의 설득으로 정신과 클리닉을 받고 약도 먹고 해서 완쾌 됐습니다. 지금 개인회생 받아서 다시 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종교도 필요하고요. 그 지금 세 분 얘기 들어봐서 그렇고 다 약간씩 그 조합해 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부모님이 계속 받아주면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100% 동의합니다.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처럼 따뜻하게 안아줘야겠지만 따뜻하게 안아주면 연착륙 할 수도 있지만 기간은 길어질 것이다. 기간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거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에 갇힌 이 분이 사실은 그 계속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 너 글짓기 하는데 나와서 상 타오면 고기 사주고 메달 타오면 벽에 걸어놓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잘한다 직장 들어갔을 때 친척들한테 자랑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안 그러다가 실패를 한번 엄청난 큰 실패를 하고는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실패라는 백신을 안 맞아 본 거죠. 근데 하필 또 너무 세게 온 거죠. 일자리도 잃고 아마 한 4년 정도 살았고 지금 한 40대니까 결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 여자분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깨졌고 하니까 남은 게 이제 없는 거죠. 실패들이 자잘한 실패들이 쌓여야지 백신처럼 우리가 이제 실패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실패를 안 해보다가 큰 실패가 오면 이건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예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제 이분도 이분이지만 예비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을 그래서 거예요. 좀 그런 분들한테 좀 몇 가지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이번에 아까 제가 싹쓸이 노래도 제가 일부러 좀 추천해서 틀었습니다만 그 싹쓸이 한 분인 비. 네. 근데 그 비가 요번에 싹쓸이 나오기 전에 그분이 나오기 전에 그 일강 이강하면서 엄청나게 그 공격을 당했잖아요. 네네. 뭐 1일 1강, 2강, 3강 하면서 조롱의 대상으로 예, 조롱은 대상 그런 조롱이 대상이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무너졌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네네. 그렇게 많은 댓글과 하루에 수천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거를 완전히 이제 그렇게 새롭게 해석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이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물론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조건이 다르게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의연하게 받아내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계속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패도 우리는 성공학만 있잖아요. 책도 성공 스토리만 있잖아요. 근데 실패하기 필요해요. 예, 실패에 관한 책도 사실 이제 조건부 관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건의 형성에 의해서 관계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유지를 해버리면 변하는 조건 앞에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상당히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람 관계라는 게 힘들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조건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어떠한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관계 유지성을 이렇게 항상 신뢰를 줘야 되는데 네네네. 약간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즘 친구들이 내가 어떤 걸 하니까 부모가 또한 나의 부모와 나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나의 어떤 그 조건부적인 뭐 목표든 뭐든 이루어지는 것만큼 돈독해진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런 걸 자꾸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그 은둔 생활하는 분을 너무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분 사연도 아니고 이분 사연도 아니고 다르고, 이분이 뭘 얘기한 다르고.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바라본 누나의 입장에서 보고 누나는 약간 좀 시기가 좀 있었어요. 이 잘할 잘하면서. 때. 그렇기 때문에 편향된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맞아요. 것보다는 저는 가족이라는 게 난 사실 이 누나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더 사랑하면 더 적극적이 돼요. 덜 사랑하면 덜 적극적이 돼요. 그래서 이 누나도 슬쩍 딱 눈길을 피하는 정도까지만 자기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더 사랑하면 더 무엇인가 하는데 가족은 가족이 건드려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저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게 일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목표 지향적인 이 태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족이 지금 살림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작은 일이라도 요만큼 아주 정말 코딱지만한 어떤 보람이나 목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쉽게 보면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알바라든지 뭐든지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작은 걸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있지 작은 걸 않나 이끌어내려도 해봤습니다. 누나가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그렇죠. 돼요. 이 가족 개입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비껴 같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안 돼요. 아 오늘 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게시판을 보니까. 자 오늘 세 분 다음 주에 뵈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사 특공대 오늘 작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12시 5분에 제티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